흔히들 AI나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특히 육체 노동을 다 뺏어갈 거라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요, 용접공 같은 이 숙련 기술직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 딴판입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놀라운 반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서 2016년으로 가볼까요? 그때 우리나라 AI랑 로봇 전문가들이 아주 충격적인 예측을 내놨습니다. 10년 안에 무려 15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거였죠.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측이랑 현실이 완전히 그냥 180도 정반대예요.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오히려 AI를 자기 무기로 잘만 쓰고 있는데 정작 로봇이 금방 대체할 거라던 바로 그 현장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립니다. 아니, 전문가들이 대체 뭘 놓친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대체 왜 이런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당시 예측을 보면요, 용접 같은 단순 생산직은 90% 이상, 건설직은 88% 이상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고 봤어요. 거의 무조건 대체된다고 본 거죠. 반면에 전문직은 아주 안전하다고 봤고요. 이 숫자만 봐도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이 예측과 현실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이제 기술 발전의 진짜 모습을 현장에 있는 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죠. 이 책의 저자인 천연우 용접공의 경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전에 티그 용접은 양손을 다 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라 마스터하는데 몇 년씩 걸렸대요. 그런데 새로 나온 레이저 용접은 그냥 장비대고 쭉 긋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이러면 진짜 로봇이 금방 대체하겠는데? 싶으시죠? 근데요, 바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모든 게 통제된 실험실이 아니라 온갖 변수가 난무하는 실제 조선소 같은 현장에서는요, 이 로봇들이 아직 간단한 일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그 순발력을 따라오기엔 한참 멀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떠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일종의 성장 사다리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엔 좀 힘들어도 기술 배우고 경력 쌓으면 대우도 좋아지고 월급도 오르는 그런 길이 보였죠. 그런데 지금 하청 노동자들 앞에는요, 이 사다리가 그냥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올라갈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버티질 못하고 떠나는 걸까요? 시작은 최저임금인데 일은 죽어라 힘들고 10년, 20년 일한 선배들을 보니까 몸은 망가지고 월급은 그대로인 거예요. 아, 저게 내 미래구나 싶은데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걸까요? 바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럼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자, 과연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될까요? 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기술 없는 비전문 인력이랑 기술이 있는 숙련 인력이랑 연봉 하한선 차이가 1년에 고작 1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거죠. 이런데 어떤 노동자가 굳이 힘들게 기술 배우고 숙련공이 되려고 하겠어요? 결국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땀 흘려서 배운 그 기술 별 가치 없어 라고요. 이러니 숙련공이 키워질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법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이제 숙련공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둘째, 제대로 된 교육 훈련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임금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중국보다 거의 3배가 많아요. 경제 규모 자체가 그냥 급이 다른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제력은 3배나 높은 나라에서 왜 용접공 임금은 중국이랑 비슷한 수준인 2,500만 원을 주면서 사람을 구하려는 걸까요? 그러면서 왜 사람이 안 오냐고 한탄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모순 아닙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는 정말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런 걸 바로 도둑놈 신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값싼 노동력에 기생하려는 낡은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진짜 위협하는 건 AI나 로봇이 아니었던 거예요. 힘들고 꼭 필요한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려는 바로 이 시스템, 이게 진짜 위협이라는 겁니다. 결국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에 제대로 된 임금을 보장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자,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땀에 과연 정당한 가격을 매겨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